안녕하세요. 오늘은 2450년 전에 쓰인 작품이 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무대에서 공연되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이 비극은 단순한 고전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때 벌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는 놀랍도록 현대적인 이야기죠. 무대는 고대 그리스의 테베라는 도시국가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두 아들이 왕위를 두고 내전을 벌이다 서로 죽이고 죽었습니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같은 날 서로의 손에 죽은 겁니다. 전쟁이 끝나자 왕위는 외삼촌 크레온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칙령을 내립니다. 에테오클레스는 조국을 지키다 죽었으니 영웅의 예로 장례를 치르라. 그러나 폴리네이케스는 외국군을 끌고 와 조국을 공격한 반역자다. 그의 시신을 묻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장례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신성한 의무였죠. 장례를 치르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방황한다고 믿었거든요. 깊은 밤 궁궐들에서 안티고네가 동생 이스메네를 몰래 불러냅니다. 이스메네 들었지? 폴리네이케스 오빠를 그냥 들깨와 독수리의 먹이로 내버려 두래. 이스메네는 공포에 떨며 말합니다. 언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여자야. 게다가 왕명을 거역하면. 하지만 안티고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신의 법이 인간의 법보다 위에 있어. 죽더라도 오빠를 묻겠어. 이 대화는 단순한 자매의 대립이 아닙니다. 현실과 이상, 타협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새벽이 오기 전 안티고네는 성 밖으로 나갑니다. 폴리네이케스의 시신 위에 흙을 한 줌 뿌리고 포도주를 부어 간단한 장례 의식을 치릅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왕의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파수병이 그녀를 붙잡아 왕 앞에 데려오자 유명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내가 감히 내 법을 어겼구나. 크레온이 노려봅니다. 안티고네는 눈빛을 피하지 않고 답합니다. 왕의 법이 신의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신의 법을 따랐습니다. 인간의 법은 잠시이지만 신의 법은 영원합니다. 크레온은 굳게 외칩니다.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자비는 없다. 내 명을 거역한 내 죄는 사형뿐이다. 너를 동굴 속에 가두어 산채로 죽게 하겠다. 이 장면에서 소포클레스는 천재적인 대사를 만들어냅니다. 안티고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면서 오빠를 저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법과 양심이 돌이킬 수 없이 맞부딪혔습니다. 크레온의 아들이자 안티고네의 약혼자인 하이몬이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녀가 옳다고 속삭입니다. 부디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지만 크레온은 완고합니다. 왕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때 테베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등장합니다. 소포클레스 비극에서 예언자는 항상 진실을 말하는 인물이죠. 왕이여, 신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고 새들이 제사를 뜯어먹습니다. 죽은 자를 묻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의 핏줄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는 정확한 예언이 됩니다. 크레온은 마침내 마음을 바꿔 안티고네를 구하러 달려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굴 감옥에서 안티고네는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하러 온 하이몬이 연인의 시신을 끌어안고 자결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칼을 가슴에 꽂으면서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크레온의 아내 에우리디케도 절망 끝에 자결합니다. 한순간에 크레온은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잃습니다. 권력을 지키려다 정작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독일 철학자 헤겔은 이 작품을 가장 완벽한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안티고네는 선악의 대립이 아니라 두 개의 정당한 가치가 충돌하는 비극이다.
안티고네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종교적 의무, 크레온의 국가 질서에 대한 책임감 둘 다 나름대로 옳습니다. 하지만 둘이 만나면 파멸뿐이죠. 이 이야기가 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공연될까요? 2차 대전 중 프랑스에서는 나치 점령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읽혔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시민권 운동의 메시지로 해석됐죠. 독재 정권 하에서는 반정부 시위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바로 몇 주 전 2025년 9월 네팔에서도 이 갈등이 재현되었습니다.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전면 금지하자 지세대가 거리로 나섰고 결국 총리가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7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에서 젊은 시위자들은 마치 안티고네처럼 정부의 법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외쳤습니다. 법과 양심이 충돌할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티고네는 오빠 한 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녀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죠. 크레온은 나라 전체를 위해 개인의 감정을 희생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사회의 불의를 목격했을 때, 가족과 사회적 의무가 충돌할 때, 여러분이라면 안티고네처럼 신념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이 2450년 된 질문이 바로 안티고네가 불멸의 걸작인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작가 소포클레스의 또 다른 걸작 오이디푸스 왕에서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